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베이비 도지코인 투입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격 내용, 그 다음에 오늘은 거시경제적인 부분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배도지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이자 농사 상품, 이자 스테이킹 상품이 하나 또 출시된 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 베이비도지 수합 홈페이지에 와보시면은 이제 DGF 그 다음에 BNB 코인을 같이 스테이킹을 해서 DGF라는 이런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이렇게 스테이킹 상품에 대해서 광고하는 트윗을 올린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번에 이제 베이비도지가 원래 10월 1일부터 소각을 하기로 했었죠. 5,000조 개를. 근데 그거를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연기를 하자라는 안건을 재단 측에 올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 550명만이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라고 해서 투표 마감이 24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저번에 이제 올린 게 이겁니다. 이거 지원하겠다. 종료가 지금 15시간 뒤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연기하자는 의견이 64.4%고 35.6%가 반대의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35.6%도 실제로 대중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재단이 그냥 여기다가 투표를 눌러서 숫자를 좀 맞춰놓은 게 아닐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추는 거죠. 너무 또 자기네 맘대로 안건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칫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무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식을 맞춰갖고 숫자를 늘려준 거 아닌가. 여태까지는 이런 숫자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표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소각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고, 그리고 어떤 분이 AI 생성형 이미지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냐라는 거를 여쭤보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수수료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 이 생성형 AI가 출시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변화가 뭔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었다.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 배도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봐야지 큰 그림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주봉인데, 이 수준이 언제냐면은 07년도의 수준까지 지금 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게 70년대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되어서 금리를 막 10%, 20%까지 올렸던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급등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빚입니다. 이 빚문서를 사람들한테 팔고 특정 만기가 되면은 당신한테 원금과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니까 떼먹을 일은 없겠죠, 원금을. 그래서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람은 이 만기가 지나면은 원금과 이자를 주게 된다. 근데 이자 수익률이 지금 4.5%, 무려 4.5%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은 단위가 크니까 100억을 미 국가에 빌려주고 10년 뒤에 100억과 4.5%인 4.5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여기다가 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안정 마진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공짜로 돈만 빌려주고 시간만 지나면 원금을 주니까 안전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국채의 매력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은 당연히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국채의 수익률이 높아버리면은 주식이나 코인, 그다음 부동산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에 도달하게 되니까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코인도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큰 하락을 보였는데, 당연히 이제 테크주나 그런 같은 경우는
그 미래의 기대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런 거품이 있는 주식부터 가격이 크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테크주와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환율과 연동해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하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안전자산, 또 이 달러도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 몰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채나 이런 곳에 안전자산에 투자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당분간은 이 상승세가 잦아들지 안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